첫 번째 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149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합니다. 자, 경북 산불 주불 진화됐다는 소식. 자, 너무 많은 인명피해,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 자, 경북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자, 소환 조사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오후 5시부로 경북 산불 주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이제 잔불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서 영양, 안동, 청송, 영덕까지 확산이 됐고요. 발생 149시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5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실제로 이 50대 이 성묘객이 실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산림보호법 위반은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문화재보호법이나 다른 형법의 문제도 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너무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예,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진짜 힘을 보태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정말 인류애를 상실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요. 지금 산불의 피해견들이 있잖아요. 집이 다 전소했거나 아니면은 뭐 개사료를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 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료를 1톤을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나눠줬는데 30분 만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1시 반쯤 다시 사료 2톤을 급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경북 영덕 국민운동장에 적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좀 봐줄 동안 이분들은 이제 이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들을 찾아 나섰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 사료가 싹 없어진 겁니다. 목격자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이 새벽 4시, 5시까지 보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 저렇게 쌓아놨고 네. 딱 없어졌어요. 네, 근데 보니까 새벽 7시 좀 전에 젊은 남성 5명에서 7명 정도가 승용차를 가져와서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위액트 쪽은 다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세상에 저걸 가져갔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고개 숙인 백종원입니다.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오늘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는데요. 만나보시죠. 사실 주주총회는 어떻게 보면 상장하고 나서 잔치날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잔치날이 사실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치고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회사의 매출 실적에만 바라보고 저는 정말 단순하게도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이죠. 사실 소통도 많이 했어야 되고 귀도 열어서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간의 일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에 제기된 자사제품 백햄 논란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 자사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그리고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 2달 동안 구설에 올랐습니다. 백 대표가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2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백 대표는 상장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주총회는 대표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내부 조언이 있었다면서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백종원은 굳은 표정으로 주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순식간에 와장창입니다. 자, 도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잘 달리고 있는 불박차. 근데 반대 차선에서 차 배송 트럭 오, 아슬아슬 쾅. 와, 차들이 와라라라라라 불박차 뒤로 우수수수수수 뒤따라오던 차들도 겨우겨우 간신히 피한. 아유, 정말 구사의 쌤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오전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보이지만 탁송 차량입니다. 탁송 차량이 1톤 트럭을 싣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서
1톤 트럭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 블랙박스 차량은 다행히 그 위로 가서 피했는데요. 아마 간발의 차이로 아마 사고를 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뒷차량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막 천운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다 피해갔건 이거는 뭐 사실 맞아도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운 좋게 피해갔는데 실제로는 핸들을 뭐 꺾어서 피해간 거는 사실인데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탁송 차량은 그거를 고정을 꼭 시켜야 되는데 그 고정이 지금 미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그 트럭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이런 말씀 좀 드리기만 하지만 깻잎 한 2장 차이로 살아났습니다. 아우 천만다행입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고 탁송 자동차 운전자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저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가방이 빵빵입니다. 자, 도저히 열불나서 못 살겠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옷 가게로 한 여성이 입장합니다. 저 납작한 빈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옷도 보고 저 옷도 보고 아주 그냥 가게를 안방처럼 활보를 하더니 자, 바로 그때 검은 모자를 꺼내서 써보는 척 그냥 들고만 있어요. 자, 그러더니 고른 옷을 잔뜩 챙겨 들고 향한 곳은 코트가 있는 곳.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자, 결국 하나를 골라서 들고서 좀 보더니 다시 또 걸어놓고 또 피팅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들고 가요. 자, 그러더니 다시 좀 이따 나오더니 거울 보면서 옷걸이가 좋으니까 멀리 봐도 좋다 얘 막 이러면서 다른 코트도 또 입고 저렇게 포즈를 취해요. 자, 또 피팅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한참 뒤에 여성이 앞서 그 밝은 코트만 덜렁 들고 나오는데 쇼핑백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볼록하게 무게감이 있지 이거? 자, 하하, 야야야야 그러든지 말든지 원래 있던 자리에 코트 걸어놓고 한 벌만 들고 저렇게 유유히 가게를 나갑니다. 자, 볼록해진 쇼핑백이 뭔가 사연이 있을 듯? 그렇습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 3년 전 그 전남 여수에서 의류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 영상에 나오다시피 빈 쇼핑백을 가지고 매장에 들어온 뒤에 뭐 옷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뭐 검은색 코트 한 벌 그리고 베이지색 코트 한 벌 가지고 만지고 있다가 탈의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옷을 걸어놓고 갔는데 나갈 때 보니까 쇼핑백이 아까 보시다시피 빵빵한 상태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고 이 의류 매장 사장이 그 매대에 있는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옷이 사라진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됐는데 아마 이 여성이 이제 탈의실에 가가지고 쇼핑백에 옷을 넣고 절도한 거죠. 절도한 상황인 것인데 피해액은 한 20 내지 3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당시 이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동선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절도가 이제 확인 안 되면 내사 종결을 하거든요. 종결 처리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면서 이 여성을 아시는 분 신고달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4년 안에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발목 잡는 전시가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앞으로 빚을 든 시가 때문에 너무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상습 도박 때문에 이혼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독박 육아를 하게 했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제가 모아왔던 돈을 몽땅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2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위자료도 전혀 주지 않고 약속한 양육비도 거의 절반만 줬어요. 다행히 시가에서 제 명의를 빌려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어찌저찌 생활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전 시아버지가 저한테 네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받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보는 다른 친척 명의 집으로 할 거니까 전혀 문제 없다면서요. 아마 생활자금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과거에 도박 빚을 진 게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든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당시 친정에서 농사 짓고 있던 땅이 시가 소유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3년 만기가 지나면 꼭 갚겠다고 신신당부했는데
막상 만기일이 얼마 안 남으니까 갚지는 않으시고 연장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던 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친척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순 없잖아. 당신이 대출 연장 안 해주면 우리 아버지 쓰러지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왜 내 탓을 하냐. 나도 가난한 집 장녀고 아이들도 아프다고 엉엉 울었지만 남편은 독촉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전 남편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대출 연장 해주자는 자아입니다. 예, 다혜야. 이혼했으니 당연히 남인 건 맞지. 그리고 예전 며느리한테 대출 연장 해달라는 그 사람들 염치 없는 거 맞아. 그래도 지훈이 아빠고 지훈이 할아버지잖아. 이 일로 서로 왼수되면 나중에 지훈이 커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야, 친정이 옛날 신세도 졌고 대출 연장하는 거 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해줘,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연장 말라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 다혜도 미쳤어.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하고 왜 자꾸 엮여. 세상 천지 이혼한 며느리한테 대출 받아달라는 시아버지도 웃긴데 뭘 또 연장까지 한 해 만에 고민을 하고 앉아서 야, 대출 많으면 너 신용 점수도 떨어지고 진짜 네가 급할 때 추가 대출 못 받아 이거 사. 인간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몰라 왜? X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혼한 시집에서 그 담보대출, 물론 담보는 그 친척 명의로 담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걸 갚지 않으면 친척의 집이 넘어가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혼한 사이, 그리고 1억이라는 돈, 많은 돈을 연장해 주게 되면 계속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걸 끊으시고 대출 연장을 안 해주시고 시아버지하고 친척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제보자께서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애들 아빠기도 하고 할아버지니까 좀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들을 혼자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요. 예, 아빠가 위자료도 주지 않았고 양육비도 절반도 채 지금 주고 있지 않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친정 어머님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1억은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본인이 다 지고 간다? 저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 믿을 수도 없어요. 상습 도박에 그동안 부인이 모아놓은 돈 다 썼던 그런 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3년 지나가봤자 저는 전혀 그 대출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전 시아버지한테 필요한 돈을 전 며느리가 대출해 준다니요. 이게 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약속은 3년 하기로 한 거고요. 연장은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계속 3년간 계속 3년 계속 연장하라고 아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단절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인데 어쨌든 했던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 사연자가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모든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모든 사태에서 끊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박희영님, 이혼했으면 남인데라고 하셨고요. 사건 부반장님, 무시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남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순박님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